남편인 왕이 군사들에게 포승줄로 묶여 짐승처럼 끌려가며 살려달라 발버둥치는 그 절체절명의 순간. 모든 후궁들이 바닥에 주저앉아 하늘이 무너진 듯 피눈물을 흘리며 통곡할 때 오직 단 한 명의 여인만이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완벽하게 차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녀는 곧바로 자신의 처소로 달려가 미리 챙겨두었던 어마어마한 양의 금은 보화만을 수레에 싣고 쥐도 새도 모르게 어둠 속으로 야반도주를 감행해 버렸죠. 조선과 고려의 역사를 통틀어 가장 대담하고 가장 완벽하게 왕의 뒤통수를 치고 튀어버린 전무후무한 타짜 여인.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인간 말종 폭군 충혜왕의 이성을 홀려 권력을 쥐고 수도 개경의 상권을 통째로 집어삼켜 막대한 부를 축적한 뒤 완벽한 타이밍에 증발해 버린 고려 최고의 생존가 은천옹주의 소름 돋는 도주극과 그 뒤에 남겨진 처참한 나비 효과에 대한 진실 속으로 지금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기막힌 핏빛 사기극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먼저 그녀가 호구로 삼았던 끔찍한 남자, 고려 제28대 왕 충혜왕의 엽기적인 행각을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충혜왕은 아버지의 후궁들을 힘으로 제압하여 강제로 범하고 대낮에 길거리를 지나가던 평범한 백성의 아내나 딸들을 무자비하게 납치해 자신의 쾌락을 채우는 도구로 전락시켰던 희대의 악마였습니다. 그는 정사를 돌보기는커녕 백성들의 고열을 쥐어짜 화려한 궁궐을 지었고 매일 밤 시정잡배들을 궐로 불러들여 술과 쾌락에 찌든 난잡한 연회를 벌였습니다. 온 나라가 왕의 미친 폐륜과 폭정에 신음하며 피눈물을 흘리고 있었죠. 그런데 이 피도 눈물도 없는 폭군의 마음을 단숨에 사로잡은 아주 묘하고 기이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그녀의 이름은 은천옹주. 그녀는 뼈대 있는 귀족 가문이 고결한 여식도 아니었고 원나라 황실의 핏줄도 아니었습니다. 놀랍게도 그녀는 먼지가 풀풀 날리는 저잣거리, 즉 시장바닥에서 즐기고 냄새나는 가죽을 팔며 생계를 잇던 천한 상인의 딸이었습니다. 천한 시장바닥 출신의 여인이 도대체 어떻게 왕의 눈에 띄어 궁궐의 후궁 자리에까지 오를 수 있었을까요? 그녀는 아름다운 외모는 물론이고 거친 시장바닥에서 살아남으며 터득한 비상한 두뇌와 사람의 마음을 홀리는 천부적인 화술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충혜왕은 그녀의 거칠지만 관능적이고 신비로운 매력에 완벽하게 매료되어 이성을 잃어버렸죠. 왕은 그녀를 궁으로 불러들여 은천옹주라는 화려한 자기를 내리고 자신의 가장 가까운 곳에 두었습니다. 하지만 은천옹주는 궐 안의 다른 후궁들처럼 왕의 사랑이나 질투 따위에 목매는 어리석은 여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진짜 목적은 철저하고 완벽하게 돈과 권력이었습니다. 그녀는 왕의 맹목적인 총애를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무기로 삼아 자신만의 거대한 사기극을 설계하기 시작합니다. 그녀는 상인 출신답게 돈이 흘러가는 길을 누구보다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신분을 이용해 수도 개경의 상권을 통째로 장악했고 거대한 독점 상단을 만들어 시장의 물가를 쥐락펴락하며 어마어마한 폭리를 취하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나라의 세금으로 들어와야 할 귀한 물품들조차 중간에서 가로채어 자신의 사적인 창고에 산더미처럼 쌓아두었죠. 충혜왕은 은천옹주가 국고를 거덜내며 거대한 부를 축적하는 것을 알면서도 그녀의 치명적인 매력에 빠져 오히려 그녀의 상단을 보호해주고 비호했습니다. 왕이 나라를 시궁창에 처박는 동안 그녀는 궁궐의 국고보다 더 많은 금은 보화를 쓸어 담으며 고려 최고의 갑부로 군림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꼬리가 길면 반드시 밟히는 법. 영원할 것 같던 그녀의 화려하고 완벽한 타짜 생활에도 갑작스럽고 끔찍한 파멸의 그림자가 드리우기 시작합니다. 충혜왕의 선을 넘은 엽기적인 폐륜과 폭정이 선을 넘자 결국 참다 못한 고려의 대신들이 원나라 황제에게 왕의 끔찍한 악행을 낱낱이 고발해 버린 겁니다. 1343년 분노한 원나라 황제의 명령을 받은 무장사신단이 기습적으로 고려의 궁궐로 들이닥쳤습니다. 방심하고 있던 충혜왕은 원나라 무사들에게 순식간에 덮쳐져 바닥에 패대기 쳐졌고 굵은 포승줄에 꽁꽁 묶인 채 수레에 실려 이국 땅으로 질질 끌려가는 처참한 신세가 되고 맙니다. 절대 권력자였던 왕이 짐승처럼 체포되어 끌려가자 고려 궁궐은 그야말로 지옥 같은 패닉에 빠졌습니다. 왕의 권력에 기생하던 간신배들은 뿔뿔이 흩어져 도망치기 바빴고 왕의 총애만을 믿고 살았던 수많은 후궁과 나인들은 옥좌 앞에 주저앉아 하늘이 무너진 듯 피눈물을 흘리며 살려달라 통곡했습니다. 하지만 이 아수라장이 된 궁궐에서 오직 은천옹주 단 한 사람만이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완벽하게 차가운 이성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거친 시장바닥에서 터득한 무서운 생존 본능으로 직감했죠. 이 나라는 이제 끝났다. 호구 같았던 왕도 끝났고 이제 내가 살아남을 방법은 오직 하나뿐이다. 그녀는 울며 불며 남편인 왕을 찾는 멍청한 짓 따위는 하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혼비백산하여 정신이 팔려있는 그 완벽한 타이밍에 그녀는 다급하지만 침착하게 자신의 비밀 창고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왕의 눈을 속여 긁어모았던 어마어마한 양의 금은 보화와 값비싼 비단, 가장 귀중한 폐물들만을 골라 수레에 가득 챙겼습니다. 밤이 깊어지고 궁궐의 경비가 완전히 뚫린 틈을 타 그녀는 쥐도 새도 모르게 궁궐 뒷문을 열고 어둠 속으로 완벽하게 야반도주를 감행해 버립니다. 다음 날 아침 은천 옹주의 처소를 확인하러 온 군사들과 대신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방 안은 텅 비어 있었고 먼지 하나 남지 않을 정도로 귀중품들은 모조리 쓸려나간 뒤였죠. 이 독한 요물 같은 년이 전하의 재산을 모조리 털어 도망쳤구나. 대신들은 분노하며 즉시 추격대를 풀어 은천 옹주의 뒤를 쫓았습니다. 하지만 상인 출신이었던 그녀는 이미 도주 경로와 은신처를 완벽하게 설계해둔 상태였죠. 추격대들은 온 나라를 샅샅이 뒤졌지만 그녀의 머리카락 한 올, 금화 한 잎조차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그 막대한 재산을 들고 역사 속으로 완벽하게 증발해버린 겁니다. 은천 옹주의 완벽한 야반도주 이후 남겨진 자들이 치러야 했던 대가는 상상을 초월할 만큼 참혹했습니다. 왕이 끌려가고 은천 옹주마저 엄청난 국부를 털어 도망가 버리자 고려의 국고는 그야말로 텅텅 비어 완벽한 파산 상태에 빠져버렸습니다. 안 그래도 백성들의 고열을 쥐어짜 빈사 상태였던 고려 경제는 은천 옹주가 상권을 쥐락펴락하며 망쳐놓은 경제 질서와 그녀가 빼돌린 막대한 자본의 공백으로 인해 걷잡을 수 없는 나락으로 추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녀의 이기적인 생존과 도주가 남겨진 수많은 고려 백성들의 목줄을 조이는 끔찍한 경제적 나비 효과를 불러온 겁니다. 한편 포승줄에 묶여 이국 땅으로 짐승처럼 끌려갔던 미치광이 폭군 충해왕의 최후도 결코 편안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귀양지로 끌려가던 도중인 1344년 악양이라는 낯선 타국의 길바닥에서 돌연피를 토하며 29세의 나이로 비참하게 숨을 거두고 맙니다. 원나라에서 그에게 독이 든 귤을 먹여 암살했다는 소문만이 무성하게 남았을 뿐이죠.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 사랑을 갈구했던 왕은 비참하게 독살당하고 그런 왕을 철저하게 호구로 삼아 돈만 털어 도망친 여인은 끝까지 살아남아 부유하게 생을 마감했다는 역사의 이 기막힌 아이러니. 피도 눈물도 없는 폭군을 완벽하게 이용해 먹고 탈출한 고려 최고의 타짜 여인. 여러분은 그녀의 선택이 의리 없는 잔혹한 배신이었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지옥 같은 시대에서 살아남기 위한 가장 완벽하고 영리한 생존가였다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날카롭고 번뜩이는 의견을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역사가 기록하기조차 부끄러워했던 폭군과 사기꾼의 핏빛 결말. 오늘의 세계사 TMI는 여기까지입니다. 교과서가 차마 다 적지 못한 흥미진진한 비하인드 스토리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꾹 눌러주세요. 저는 다음 시간에 더 발칙하고 소름 돋는 역사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